연말 잇따른 대형 수주 소식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웃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4분기 들어 밀렸던 수주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유가, 환율 등 여건이 개선되면서 조선사들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 주가도 두 달 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들어서 반전을 맞은 조선업체들의 현 상황과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가득 실은 초대형 선박을 이렇게 배가 바다 위를 떠가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배가 떠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신기한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바다 위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 정도의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지금 밀려들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 빅3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있는데 네. 이 세 개 업체가 최근 사흘간 5조 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만 해도 극심한 수주 가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연말에 수주 몰아치기로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말에 조금 수주가 몰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주가 몰리다 보니까 투자자한테도 상당히 강한 인상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고 계시지만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이 한 올해 들어서 지금 100억 달러 수주를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55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이 53억 7천만 달러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그 수주 목표에게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뭐 90%에서 낮게는 65%까지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은 수주 달성률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착시 효과가 좀 있는 게 네. 지난 10월에 한 차례 그 수주 목표 금액을 낮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빅3 모두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주 목표액을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하지만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같은 기간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한 40% 감소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업체들이 그나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거기에는 LNG선과 VLCC 같은 고부가 선박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인데 대형 LNG선이 올해 발주 물량의 73%를 우리 빅3가 다 쓸어 담았고요. 네. VLC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81%, 그러니까 올해 발주량의 81%를 다 우리 업체가 수주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VLCC가 혹시 어떤 약자인지 아시나요? VLCC요. 네. 사실 이게 VLCC만 들으면 네. 여러분 아마 좀 뭐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라는 게 철자를 하나하나 쪼개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느낌이 있어. 그렇죠?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V는 뭐 아주 크다. 그러니까 very. 오, 네. 예. L 뭐 라지 뭐 예. 이런 느낌. 그리고 뭐 C는 뭐 배니까 크루즈 뭐 이런 거. 공부하셨네요. 공부하셨네요. 일단 뭐 맞아요? 맞아요. 절반은 거? 맞췄습니다. 네, 네. 베리 라지까지는 맞추셨고요. C는 크루즈는 아니고 아니었어요? 크루드 오일 캐리어. 네, 원유 맞았다 해주세요. 그 정도면. 원유 운반선이라서 네.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이 LNG선과 그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자분들이 생방 들어오셔서 저를 계속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주가 막 몰려드는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유재 기자. 네, 사실 이 코로나로 저희가 2020년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했던 1년이잖아요. 이 수주도 사실 코로나 여파라고 있죠.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졌던, 늦춰졌던 이런 수요들, 잠재 수요들이 이번에 그냥 연말에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뭐 LNG선에 대한 수주 얘기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LNG선이 왜 이렇게 갑자기 연말에 몰렸을까라고 네. 보니까 아프리카 모잠비크 LNG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토탈이 모잠비크 가스전에서 생산할 이제 LNG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들 약 16척 정도를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지금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2019년, 그러니까 작년 3월쯤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네, 발주 네. 계획들을. 그래서 대부분 이 LNG선은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수주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었고 그 시점은
한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네. 분위기를 좀 보다가 이게 좀 연말에 몰리지 않았느냐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의 그 연말 수주 랠리의 배경은 환경 규제에 따른 교체 수요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VLCC를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VLC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VLCC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박들의 연료는 값이 아주 싼 네. 벙커유를 주로 네. 활용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선박 연료에서 나오는 이런 대기 오염 물질도 줄여야 하는 규제들이 나와요. 네, 네. 그러면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이 벙커유 제일 싼 것을 좋은 기름으로 바꾸거나. 바꾸든가. 근데 네.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노후 선박을 그냥 교체해요. 그래서 벙커유를 쓰는 게 아니라 뭐 LNG를 쓰는 뭐 이런 선박으로 교체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 돈이 많이 비용이 들겠죠. 들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스크러버라고 해서 탈항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서 오염 물질을 이제 저감시키는 걸 하는 네, 건데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박들을 운행을 했는데 규제가 점점 강화되니까 네. 여기서 이제 교체가 나오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VLCC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모든 게 좀 잘 되려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인데 그런 퍼즐의 느낌이 좀 네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 우리 조선업계의 업황은 또 어떨지 계속 이 분위기로 갈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연말에 수주 랠리 배경 잘 설명을 들었는데 네. 그 분위기는 일단은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코로나로 미뤄졌던 잠재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내년에 어쨌든 코로나19 백신이 더 나오고 좀 지금의 어떤 위축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늘어나고 경제 네. 교역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컨테이너선 운임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컨테이너선 운임이 오르면서 어떤 선박에 대한 추가 수요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해운사들이 더 많은 배를 좀 필요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 주문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친환경 이야기도 하셨는데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또 친환경을 강조하는 분위기.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당선인이 이제 또 취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친환경 정책을 더 펼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선박들이 더 많이 주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마 올해 6월 그 카타르 프로젝트 그 수주 소식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네. 100척을 우리나라 업체한테 맞아요. 주문을 할 것이다라는 네. 소식. 그걸 다들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6월에 나왔던 소식은 가계약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 본계약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작이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아직 그 카타르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네. 하지만 그 카타르에서도 필요한 그런 선박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네. 실제 계약금이 오가고 그것이 우리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나 또 그 유동성에 좀 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조선업계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물론 아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수주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전년에 대비해서 수주액 자체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성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조선업계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방송 들어오기 전에 주가를 네. 살펴봤는데 아주 반짝반짝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이 지금 현황과 함께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그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두 달 사이에 한 26%에서 30%까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별로 좀 가려지는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상승 탄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크게 오름감이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시점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인데, 전 20년 대비 21년에는 저희가 뭐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한 0.8배 정도까지는 다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었는데요. 이미 그 정도 주가에 지금 많이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배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 수준에서 저희가 한 20% 정도의 이 상승 여력을 본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전환해야 될 만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좀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에서 상승 여력을 조금 더 보인다면 적정한 시점에는 좀 보수적인 그런 시점에서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네.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하지만 또 여전히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제 다음 이슈 좀 나눠볼 텐데, 은행에 그 대출 받으러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힘듭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 이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